통일고 원효 14화 원효와 요술공주 아유타의 만남편입니다. 원효가 남산을 한 바퀴 돌아 포용을 하고 돌아오는데 숲속에서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웬 짐승 같은 놈들이 여자를 겁탈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단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 썩 물러거라. 여자를 겁탈하다니. 원효가 호통을 치자 놈들은 콧방귀를 끼며 빈정대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신임, 불쌍한 중생이 부드러운 고기를 맛을 보려고 하는데 눈 한 방 그냥 감아주시죠. 살생은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괜히 나섰다가 다칩니다요. 다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빈정대는 투로 마구 대거리를 하더니 단번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원효가 누군가 화랑으로 단련된 몸이 아닙니까? 제자리에서 달려드는 놈을 피하며 손으로 한 방 쳤습니다. 놈이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자 한 명이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한 놈들은 동시에 세 명이 달라들었습니다. 하지만 발도 움직이지 않고 팔을 휘둘러 세 명을 개구리 잡듯이 땅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놈들은 뼈가 부러졌는지 다리를 쩔룩거리며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요술공주 아유타는 자신을 구해준 원효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처음 대하는 것 같은데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눈동자, 저 눈빛 어디서 봤더라? 분명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져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면하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리던 사람인 듯 했습니다. 언제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분명 오늘 처음 보는데 어제까지 살을 맞대고 산 사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 저분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만나더니. 이렇게 나 마음이 끌릴 수 있나? 요술공주 아유타가 넋을 잃고 중얼거리자 옷고름을 고쳐매던 나이인 사무리가 이상한 눈빛으로 한마디 합니다. 마마 아시는 분이에요? 응? 그러나 요술공주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멍하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야.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이렇게 호감이 가고 끌릴 수 있나? 정말 내 마음 나도 맞습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꼭두새벽 원효는 못에 쫓기듯 안가라미를 다해 남산을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 가슴이 터지고 종아리와 허벅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왔습니다. 가쁘게 몰아쉬는 숨소리 사이로 멀리서 들려오는 다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띵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나무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며 동정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금푸른 하늘엔 금강석 같은 새벽별들이 초롱초롱 빛났고 초청딸이 파도를 타듯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첫머리를 깎고 혼자 수행을 할 때 종종 수행의 한 과정으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6번 내에 빠지면 참여하는 뜻으로 스스로 육신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스스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다리와 가슴이 찢어질 듯 할 때까지 산을 뛰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신기하게 망념은 사라지고 정신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그것도 잠시. 산마루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엇이 날 이렇게 짓누르고 있을까? 내 마음일까? 며칠 전부터 먹은 게 취한 듯 가슴 밑이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납덩이가 꽉 누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평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을 뛰어오르면 해결이 되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닦고 닦아도 돌아서면 그대로였습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말일까? 그럼 말을 수행으로 도와주는 벗으로 삼으면 될 터인데. 원효는 걸음을 멈추고 바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반쯤 내리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아부터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잡고 매달린 화두였습니다. 나는 왜 태어나야 하는가?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삶과 죽음을 떠난 영원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없는가? 보리심을 처음 일으켜 머리를 깎지도 언 20년,
오로지 상구, 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원을 세우고 머리를 깎았는데 오직 20년 동안 한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용맹전진했는데 갑자기 높은 벽이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내가 자만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놓친 것이 있어.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전신을 집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높은 벽은 자신을 빙 둘러싸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타나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그 높은 벽이었습니다. 가만두면 그 벽은 점점 높게 쌓여 허물기 전에는 한 발짝도 앞으로 더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높은 벽 앞에서 한참 절망하고 번뇌하다 보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거지들이 자신을 빙 둘러싸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언론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한편 태종 무효랑 7년 660년 6월 마침내 당고종은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자무의 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임명하고 신라사신 김인문, 김춘추의 둘째 아들입니다. 김은민을 부대총관으로 자호의 장군 유백령, 자무의 장군 풍사기, 신라왕 춘추를 우의도 행군 총관으로 임명한다. 삼국사기에는 13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삼국유사에는 당나라 군사수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만 2,711명이고 배가 1,900척이라고. 우리는 쉽게 무효랑 김충추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고종에 이어 태종에 이어 당고종도 12만 병사를 훈련하여 고구려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고구려 백제 외에 고립된 신라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먼저 백제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당고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고종은 좀 이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당태종의 고구려와 전쟁을 하지 말라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나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왜냐하면 당태종 자신이 직접 출청한 고구려 안시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참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참패를 했냐 하면 후퇴하는 길에 당태종이 직접 수레를 밀 정도로 참패를 했답니다. 그럼 안시성 전투의 성전은 누구냐? 우리는 보통 양만춘 장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등장하는 소설 속 장군의 이름입니다. 기록에는 그냥 안시성 성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태종이 눈에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만약 화살을 눈에 맞았다면 당시 어로스로서는 며칠 후 사망을 했어야 합니다. 아마 고구려인의 굴복하지 않는 의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고종은 657년부터 659년까지 4차례나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당고종의 기이한 행동은 여러 면에서 나타납니다. 당고종은 아버지 태종의 후궁이었던 무미랑을 비로 삼기도 합니다. 무미랑은 나중에 고종의 왕후가 되기도 하는데 중국 최초의 여제 척천무후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백제는 600년 무왕즉위 이후 의자왕 19년 659년까지 작가가 세어보니 백제는 신라를 21번이나 공격을 해서 총 81개의 성을 빼앗았다는 것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신라 김춘추로서는 나당연맹은 살아남기 위한 역사였다고 작가는 생각합니다. 고구려 공격을 실패한 당고종은 신라의 끈질긴 청병 요구에 660년 드디어 백제 출병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 입장에서는 연이은 고구려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자 백제를 먼저 공략하고 고구려를 위아래 양쪽에서 흑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660년 6월 21일 김유신은 무량의 명을 받아 태자번민과 장군 김진주, 김천촌 등과 함께 당나라 소정방이 주둔하고 있는 등물도 지금의 득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당연합군 작전회의를 합니다. 당군은
군사는 100길로, 신라군은 육로로 해서 6월 10일 백제의 수도 사빌성 앞에서 함루에 백제를 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회와 사신을 파견하는 등 신라를 협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김춘추가 연개소문을 만날 때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처음에는 도와줄 듯 했으나 백제 의자왕이 이를 미리 알고 사신을 보내 연개소문에게 김춘추를 도와주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결국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토지설의 이야기, 감옥에서 풀려난 김춘추는 바로 외로 건너가 삼국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외가 백제를 도와주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은 외는 백제 부원군에게 많은 병력과 물전을 평소에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당전쟁이 끝나고 2년 후 외는 신라의 보복이 들어오 20만 대군을 양병 신라 총국을 준비합니다만 어상의 법성계를 바다 건너 외에 전한 윤필이 고산사 맹해로부터 외의 20만 양병 준비를 알고 문무왕 18년 678년 부산 검정산에 비보사찰 범어사와 검정산성을 축성합니다. 검정산성은 18.8km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산성입니다. 당시 검정산성의 축성은 원어가 주도를 합니다. 나중에 검정산성 범어사 편에서 아주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신은 5만의 병사를 이끌고 사빌성으로 항하던 중 백제의 계백이 이끄는 오천 결사대와 항산 불판에서 만납니다.